제발 내 집에서 죽게 해다오. 할아버지는 간절하게 자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기 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김할아버지였지만 하루아침에 당장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은 한 할아버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고 작은 과수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얹힌 것처럼 불편했지만 병원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자꾸 피를 토하게 되자 그제서야 병원을 찾은 김할아버지는 말기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어요. 어차피 연세가 많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요. 상상도 못했던 말기 암 통보를 받고 김할아버지도 남은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당장 입원을 하자니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편히 살다가 내 집에서 눈을 감아야겠다. 할아버지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 자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아버지가 말기암이고 암 치료를 받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도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곁에서 살펴야 하지 않겠어? 동생들이 말하자 장남은 버럭했습니다. 이럴 때만 장남 타령냐? 그러는 너희들은 평소에도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얼굴도 안 비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빠지시겠다? 아니, 빠지긴 누가 빠진다고 그래? 누군가는 아버지를 돌봐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장남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 모시자. 어차피 아버지도 삼시세끼 밥 주고 아픈 것도 돌봐주는 요양병원이 더 편하시러야? 요양병원 돈이 많이 든다던데. 난 요새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 아버지 병원비까지 부담하긴 힘들어. 둘째가 말했어요.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양병원이 보험이 안 되는 치료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우리 셋이 똑같이 분담하면 매달 몇십만 원씩 내야 하는데 솔직히 나는 지금 내 월세 내기도 힘들어. 두 동생은 장남 눈치를 봤습니다. 뭐야? 그럼 지금 나더러 요양병원 비용을 혼자 다 감당하라는 거야? 너희들 진짜 양심이 있냐? 장남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세 명의 자식들은 아버지 돌봄을 두고 계속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혼자 병원 다니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 거라. 이러다 나는 집에서 편안히 죽으면 된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다투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말했어요. 아버지,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밥도 잘 드셔야 하고 병원도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혼자 생활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따라주세요. 그러더니 며칠 후 자식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어떠세요? 거기 가시면 힘드실 때마다 치료받기도 편하고 밥도 주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사실 저희도 아버지를 하루 종일 돌봐드리기는 힘들어요. 애들도 챙겨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잖아요. 저희가 비용은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김할아버지는 남은 여생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다가
내 집에서 편안히 죽고 싶구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말기암인데 어떻게 일상을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실 수도 있는데 왜 안 가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러다 더 빨리 죽는다. 쓰러지면 어쩔 거냐? 이러면서 집에서 생활하겠다는 할아버지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걸 몰랐을 때에는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속이 좀 안 좋고 자주 피곤했던 것 말고는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말기암 환자 딱지를 받고 나자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이 현실이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다 가게 해주렴.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것을 불안하게 여겼던 자식들은 할아버지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입원 수속 밟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장남은 통보하듯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식들의 뜻에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병원에 들어가야 자식들이 편하겠구나. 입원을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을 하면 죽어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걸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늘 켜놓고 있는 TV, 켜켜이 쌓여있는 오래된 신문들, 혼자 책을 보면서 연습하며 두곤 하던 바둑판, 손때가 묻은 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내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곳에서 내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낫는 걸까?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남은 시간을 삭막한 곳에서 환자로 누워만 있다가 가야 하다니 점차 억울하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없나?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남은 시간이라고는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병원에서 병과 싸우면서 다 써버릴 것인가? 일찍 죽더라도 일상을 유지하다가 죽을 것인가? 그러다가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라고 늘 무슨 일 생기면 먼저 달려와 주는 든든한 큰아들. 분명 아버지가 말기암이라고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겠지. 큰 손주들이 곧 대학에 갈 텐데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을까. 지집 가서 손주 손녀를 셋이나 낳은 둘째 딸. 애를 셋이나 건사하느라 다투기나 바쁘고 힘들 텐데 내가 걱정거리를 얹었구나. 애들 때문에 아버지를 못 챙긴다고 스스로 자책하면 어떻게 하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는 막내 아들. 결혼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면 어쩌지? 열심히 돈을 모아야 결혼도 할 텐데 나 때문에 부담이 되겠구나. 별로 해준 것도 없이 스스로 다 자립하고 자리 잡은 자녀들이 대견하면서도 이제 자신 때문에 또 자녀들이 고통받을 생각을 하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나?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고 또 했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할아버지는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죽을까? 막연히 떠오른 생각에 의외로 할아버지는 수긍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할 거라면 그냥 지금 죽자. 할아버지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서 어떤 끝을 맞이했는지 봐왔기에 자신 역시도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 마음대로 죽어야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던 할아버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려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뜻은 잘 알겠다. 따라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 죽음은 내가 결정하고 싶구나. 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가 지금 먼저 가겠다. 부디 죄책감 갖지 말고 편히 살거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는 날만 기다리기도 싫었으니 남은 선택은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올랐지요. 마지막 등산일 테니까요. 나무, 돌, 바위, 하늘,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눈에 담으면서 할아버지는 천천히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입원시키기 위해 집을 일찌감치 찾은 장남은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의아했어요. 이 아침부터 그 몸으로 어디 가신 거야?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 놓여있는 하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장남은 깜짝 놀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연락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평소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각 산 중턱 바위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산책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만 보였지요. 이대로 가려니 너무도 아쉽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가를 계속 생각했지요. 먼저 간 아내의 얼굴, 자식들, 손주 손녀의 얼굴이 모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동네 친구들, 먼 친척들까지도. 나 때문에 다들 더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할아버지는 산에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경찰은 근처까지 따라와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할아버지와는 달리 자식과 경찰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였지요. 다행히 장남은 아버지가 평소 자주 가시던 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해 들은 경찰은 곧 산 중턱에서 잠시 앉아 쉬고 있던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아버지를 인계받아 집으로 모시고 온 자식들은 아버지를 붙들고 놀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랐잖아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3명의 자식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제발 내 집에서 죽게 해다오.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렴. 제발 부탁이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드리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편한 대로만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 자녀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혼자 지내시게 할 수는 없잖아. 맞아. 언제 쓰러지실지 어떻게 아냐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해드릴 방법은 없을까? 얼마 동안 고민하던 자식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했던 돈으로 사람을 쓰자. 다행히 모두들 그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봐드리게 된 요양보호사는 아주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게만 생각했던 할아버지도 곧 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본인의 바램대로 집에서 예전처럼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셨습니다. 과수원 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힘들어도 조금씩 일을 했지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몸은 조금씩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떤 때에는 밥도 먹기 힘들었고 고통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지요. 살 날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생생히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은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면 할아버지는 자신이 산에 올랐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더 살고 있으니 참 좋구나. 할아버지는 집에서 보호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원에서 말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살다 가셨지요. 마음이 편하고 삶의 의욕이 있어서였을까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남은 시간을 더 길게 알차고 꽉 차게 보내다가 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많이 슬퍼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원하던 삶을 살다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그 끝이 내가 원하던 것일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의 노인들의 말년이 원치 않는 비극적인 결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한다면 어쩌면 비극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 미리 서로 터놓고 의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꺼내기 불편하고 껄끄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편안한 끝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이 부디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한 안식과도 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